읽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비즈니스 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민적인 논란이 되자 총리와 청와대 참모들을 동시에 질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그간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를 주문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가 조직 개편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포스코는 역사상 첫 여성 사장을 선임했으며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산업가스와 수소사업부, 물류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산업가스와 수소사업부장에는 구매투자본부장인 유병옥 부사장을, 물류사업부장에는 미국 대표 법인장인 김광수 부사장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위기의식 극복과 수평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계층의 직급을 폐지하고 직책 중심의 인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랠리를 펼치고 삼성그룹주 주가도 오르면서 세부담은 2달 전 예상에 비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에 이 부회장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카카오가 손을 잡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3사는 현재 극심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우선 내년 상반기에 팬데믹 극복 AI를 첫 합작품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팬데믹 극복 AI를 시작으로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연구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AI 협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오전 GV70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에 따라 기존에 공개했던 가격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당초 GV70 판매 가격은 개소세 5.0% 기준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 4,880만 원으로 책정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4,791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지난 8일 글로벌 디지털 공개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인 GV70은 안정적인 주행 감성과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동력 성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갚지 못한 쌍용차가 결국 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오후 3시께 서울 배생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입니다. 한편 쌍용차는 긴급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코로나 특별 경력금 12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선에서 합의했으며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컸던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 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29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에 따랐다며 조사 없이 6일 만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에는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은 내사종결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특혜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기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3,4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19대 의원 시절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3,464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특히 19대 후반기에는 야당 법사위 간사를 지내면서 월 50만 원씩 더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